질문. 한국인들은 어떤 국가를 가장 싫어하나요? 정답. 바로 중국입니다. 2021년 중국이 일본을 넘어 영예의 1위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치 커뮤니케이터 신박입니다. 이번 영상은 어쩌다 한국인을 포함해 선진국들이 중국을 가장 싫어하는 국가가 되었는지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채널이 중국의 비호감을 자극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중국과 중국인들 입장에서 억울한 면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오해를 줄이면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의 질문과 답에 많은 분들이 갸우뚱할 수 있습니다. 미사일 도발을 하고 있는 북한이나 한민족의 영원한 적인 일본이 아니라 중국이라는 점 때문이겠죠. 다른 한편으로 비호감이 주관적인데 과연 이것을 알아내는 게 의미 있는가? 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 조사를 통해 일관된 결과가 나온다면 그것은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또한 사회 구성원들의 상당수가 비호감을 가진다면 이 또한 의미 있습니다. 먼저 얼마나 많은 한국인들이 중국과 중국인을 싫어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 비호감에 대한 첫 번째 여론조사는 흥미롭습니다. 2021년 한국리서치센터와 시사인이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여기서는 한국인 73.6%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정도 수치면 집합적으로 의미 있다 할 수 있겠죠. 이 조사에서 특징적인 것이 있습니다. 처음 중국과 중국인의 비호감도가 일본을 넘어섰다는 점입니다. 잠시 딱딱한 이야기지만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75.9%로 일본의 부정적 인식 71.9%보다 4%가 높습니다. 중국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75.5%로 일본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65.6%보다 9%가 높습니다. 중국에 대한 이미지에서 악에 가깝다고 대답한 사람이 58.1%입니다. 게다가 이 조사에서는 다른 요인의 간섭도 적었습니다. 진보 보수 성향 응답자는 대중국 비호감도가 유사했습니다. 성별 차이도 적었습니다. 두 번째 여론조사인 2022년 퓨 리서치 센터 조사도 의미 있습니다. 이 조사에서 한국인의 80%가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더 높은 수치가 나온 것, 그리고 해외 연구 조사 기관의 조사라는 점, 이 두 가지는 한국인의 대중국 비호감도의 의미를 더합니다. 그럼 한국인만 중국을 싫어할까요? 문제는 그렇지 않다는 점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중국 이미지가 좋지 않다 보니 매년 대중국 인식 여론조사를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바로 미국의 퓨 리서치 센터입니다. 2022년 6월에 발표된 퓨 리서치 센터 조사는 많은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선 어떤 국가가 중국을 싫어하며 반대로 어떤 국가들이 중국에 호감을 가질까요? 두 가지 결과가 확연히 드러납니다. 첫 번째로 경제가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들은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연구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보면 중국의 상황은 매우 처참합니다. 중국 비호감 1위는 일본으로 87%입니다. 엄청난 수의 일본인들이 중국을 끔찍해합니다. 2위 오스트레일리아도 86%나 됩니다. 스웨덴 83%, 네덜란드 75%, 독일, 캐나다 74%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과연 어떤 국가가 다른 국가에게 이 정도의 비호감을 가질 수 있을까요? 아마도 2차 대전을 일으킨 히틀러의 독일이나 이 정도가 되지 않았을까요? 둘째로 경제가 저발전된 국가 혹은 비민주주의 국가는 대중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적습니다. 즉 경제가 어려운 국가나 비민주주의 국가만 중국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다시 딱딱한 이야기지만 2022년 여론조사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조사 대상 17개 국가 중 대표적으로 그리스는 42%만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리스는 경제가 어렵고 중국인 관광객이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싱가포르인의 30%만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인식합니다. 말레이시아도 44%만이 중국을 부정적으로 봅니다. 그런데 싱가포르는 74%의 인구가 중국인입니다. 말레이시아 인구의 23%가 중국인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에서 더 많은 국가를 상대로 한 이전 연구에서도 비민주주의 국가나 저발전된 국가들에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가 낮게 나왔습니다. 반대로 경제가 발전된 선진국이나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국의 비호감은 점차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점은 중국이 풀어야 할 숙제입니다. 경제가 발전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중국의 호감이 낮다는 것은 매력을 의미하는 연성 권력이 작동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치학에서 연성 권력이란 매력을 만드는 힘 혹은 선호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의미합니다. 선진 민주주의 국가는 중국을 자신들보다 문화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수준이 낮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중국과 중국인은 미움을 받을까요? 한국을 대상으로 한 퓨 리서치 센터의 수년에 걸친 연구는 흥미로운 점을 보여줍니다. 한국은 처음부터 중국을 이렇게 싫어하지는 않았습니다. 2015년 비호감도는 37%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2017년 조사에서 61%로 급성장합니다. 이후 조사에서는 비호감도가 지속적으로 높아집니다. 그럼 왜 2017년을 기점으로 부정적 인식은 늘어났을까요? 2016년으로 가봅시다. 2016년 한국 정부는 사드 배치를 했고 중국은 이에
한한령을 내렸습니다. 이어지는 한국 기업에 대한 공격과 한국 연예인에 대한 공격으로 공분을 샀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한국인이 관념적으로 중국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이익을 침해에 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에서 노년층과 청년층 중 누가 더 중국을 거부할까요? 한국은 젊은 층이 더 싫어합니다. 조사 대상 14개 국가 중에 유일하게 청년층이 더 부정적 인식을 한 나라는 한국뿐입니다. 다른 국가들은 나이가 들어가면서 중국의 무가치적 태도로 인해 싫어하게 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청년층이 중국 비호감이 가장 강력합니다. 삼국지, 영본색, 김영의 무협지는 MZ세대에게 별로인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이 한한령으로 중국을 미워하게 되었다면 서구 국가들은 무엇 때문에 중국을 미워하게 되었을까요? 이 점 역시 흥미롭습니다. 서구인들이 중국을 싫어하는 이유는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관을 들고 있습니다. 자유를 강조하고 민주주의가 더 나은 정치체제라고 생각하는 서구인들에게 14억 명이나 되는 비민주주의 국가 중국은 상상하기 어려운 존재입니다. 공개 처형으로 대표되는 인권 무시는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발생하기 전 홍콩 사태에서 중국 정부는 일국양제를 무시했으며 중국 공안은 홍콩인에게 무자비하게 폭력을 사용했습니다. 개인 인권을 위해 국가가 존재한다고 믿는 서구인들에게 이는 절망적인 것입니다. 중국이 한국에 한한령을 내린 것이나 2021년 호주의 와인이나 소고기 수입을 금지한 것도 중요합니다. 경제 강국이 된 중국이 깡패 같은 행태를 보이니 중국의 매력을 느낄 수 없는 것입니다. 중국의 가치관만이 문제는 아닙니다. 전 세계를 멈추게 한 코로나 사태는 우한에서 시작됐습니다. 박쥐를 우걱우걱 씹어대는 중국인들로 더러운 중국이란 이미지 역시 비호감을 강화합니다. 이런 비호감은 나이가 들면서 더 강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한국인이 중국의 비호감을 가지는 것은 실질적 이익이 매우 강합니다. 한국 리서치와 시사인의 조사가 이를 잘 보여줍니다. 다시 딱딱한 수치로 잠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국인의 중국 비호감의 원인 수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황사와 미세먼지로 인한 게 89.4%, 코로나 발생이 87.3%, 코로나 대응이 86.9%, 불법 조업 등 경제 수용 문제가 84.3%, 이외에도 많지만 지금 대표적으로 이야기한 네 가지는 한국이 중국을 거부하는 것이 가치, 관념이 아니라 실질적 이익이 문제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민주주의와 인권이라는 가치는 다음 문제입니다. 위의 결과를 합치면 다음과 같은 결론이 납니다. 젊은 세대는 실질적 이익 때문에 구체적으로 중국을 싫어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대학 등에서 중국 혐오가 유독 강한 이유를 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조별과제는 그중 최악입니다. 먹통이 되는 의사소통과 무임승차 등으로 많은 경우 한국 학생과 중국 학생들이 다툽니다. 다시 말하면 그냥 중국인이 싫은 것이 아니라 직접적 피해를 보기 때문에 싫은 것입니다. 최근 중국은 자국의 국력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비민주주의 체제를 강화하고 강해진 위안화에 힘입어 공격적 외교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에 대한 비호감도는 더 높아질 것입니다. 오늘의 결론, 중국은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에서 비호감이 더 강화될 수 있습니다. 정치체제와 문화적으로 우월하다고 믿는 이들 국가들에게 중국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아주 조금 많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오해를 줄이고 이해를 늘리는데 큰 힘이 될 것입니다.